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예측을 했었던 EPS 0.68달러가 보기 좋게 틀린 이유, 그리고 가이던스에서 제가 주고 이야기해 왔었던 그 기대감마저도 그 예상이 빗나갔던 그 원인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제 예측 투자자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이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죠. 이제 맞았을 때와 틀렸을 때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예측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맞았을 때와 틀렸을 때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양쪽을 모두 겸하면서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38달러에서 180달러 때 거의 이제 100일이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900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을 실제로 영상에서 계속 실천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주가가 매력적인 주가다, 이 주가가 살만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매 구간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0달러 아래에서는 어느 구간 가리지 않고 매력적인 구간인데, 그나마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싣고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자중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투자를 이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도 예측을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준점을 잡겠다. 그래서 어제도 0.68달러 EPS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는 결과가 좋고 가이던스도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한 바대로 실적 발표 전에 이제 두 주를 248달러에 매수를 한 것이죠. 원래는 한 주 한 주 매수를 하려고 했다가 EPS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제 나름은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하고 이제 두 주를 248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저를 철저하게 이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3, 4개월 동안 그렇게 모아가는 투자 하시면서 좀 수익을 거두셨던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분들께서 혹시 어제 저로 인해서 좀 손실을 입으셨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제가 신이라면 제가 모든 걸 다 예측해서 맞춘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대한민국을 더 부흥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여전히 투자를 해나가는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리고 앞으로도 틀리는 날이 맞는 날보다 또 많을 수도 있고, 맞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측의 목적은 그것이라는 부분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나는 이 생각은 동일하지 못해, 난 이 생각에 동의를 한다고 하시면서 본인만의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61달러에서 380달러 때도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절대 탓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그분들의 영상을 참고로 해서 제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오롯이 제 책임인 것이죠. 절대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 하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저한테 영감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장기 투자, 특히 긴 호흡으로 모아가는 투자에 영감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0.68달러의 EPS에 추정을 했는데 왜 틀렸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올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 분기에 8천억에 가까운 돈이 일회성 비용으로 나갔는데, 농계 BPS에서 일회성 비용을 보통 빼주는데 이번에는 또 그대로 전부 다 농계 BPS 다 넣었더라고요. 그 비용은 EPS 상으로는 0.14달러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 비용이 없었으면은 어제 0.66달러의 EPS가 나와서 비트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일회성 비용이 너무나 과중하게 2, 4분기 때 잡히면서 속절없이 어닝 미스가 나왔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차근차근하게 본다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어떤 그 배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70%의 보수적으로 수익을 잡았던 부분들, 그리고 원가 절감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있었기 때문에 영업 마진에 도움을 줄 것이다. 가격 인하가 많이 됐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의미 있는 예측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회성 비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네요. 자, 근데 실제로 지금 225달러까지 내려가는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사실 실적의 미스가 아닙니다. 아마 일회성 비용이라는 부분인데, 오늘 본장에서는 오히려
선방을 했다고도 얘기를 할 건덕지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분기들을 비교해 봤었을 때 다른 회사 경우에도 일회성 비용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되게 호의적으로 바라봐 주거든요. EPS의 하락을 주는 요인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는 적용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주 원인은 가이던스에 있었습니다. 2023년 3, 4분기와 4, 4분기 때 일론이 보여줬었던 너무나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던, 목소리도 힘이었고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가를 방어하고 앞으로 미래에 희망을 주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단어 구사나 문장 구사가 있는 반면에 정반대의 그런 구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후자에 가까운 그런 좀 우울감에 잡혀 있는, 자신감도 좀 떨어져 보이고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잘 모르겠소, 그런 쪽의 분위기가 좀 지배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로보택시의 일정, FSD V12.5에 대한 이야기 등등 충분히 희망을 줄 만한 이야기들은 있었지만은 이전보다도 조금 더 일론이 이야기를 할 때 버벅거림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일단 투자자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캐치를 해서 보진 않죠. 1, 4분기 때는 매우 자신 있는 목소리, 그리고 웃음도 많았었고, 로보택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티저처럼 그 실적 발표 때 이미지로 보여지기도 했었었고, 그런 부분들을 2, 4분기 때도 기대를 했었었죠. 특히 보상한 재투표가 가결이 되면서 그 주주총회 때 일론의 모습을 이번 가이던스에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들을 많이 했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가이던스에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면서 오히려 정말 그 이전의 우울감에 사로잡히면서 있었던 그 가이던스, 그 목소리 톤, 이런 부분들이 예상하지도 못하게 이번 2024년 2, 4분기에 등장하고 말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같은 표현이라도 훨씬 더 주가가 방어가 되고 미래에 더 희망 섞인 이야기들로 이렇게 포장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보고 있고, 저는 구글의 주주로서 구글의 CEO가 어제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도 같이 들었는데 조금은 톤 앤 매너가 달랐습니다. 유튜브의 광고 매출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메인 매출인데 이거 예상을 좀 빗나가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되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이던스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이긴 한데 그 부분들이 있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제로 불안감으로 이어지면서 테슬라 주가를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가이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테슬라가, 제가 이제 4년 동안 투자하면서 15번의 실적 경험을 해왔는데, 실적이 5번이 상승했었다면 10번이 실적 발표 후에 하락을 하는 경험들이 늘 있어 온 것 같습니다. 뉴스에 팔아도 물론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이던스 때 일론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적 시즌에 대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지 사실 좀 답이 뚜렷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제가 가이던스 때 배웠던 것은, 너무 섣부른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되겠다. 기존에 있어 왔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를 했었을 때 이것이 반드시 1 플러스 1은 2가 되지는 않는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던스 때는 그 이전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 들린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가이던스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저는 이번에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이야기거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포장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사라졌다. 일회성 비용 부분들도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일회성 비용이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주가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을 해 나갈 때는 이번에 좋은 참고가 되는 그런 가이던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일회성 비용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면서 EPS에 하락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번 본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고, 저희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좀 쥐어 짜내가지고 225달러가 되든 뭐 230달러가 되든 210달러가 되든 한 주라도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예전에 해왔었던 것처럼 계속 해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